안녕하세요, 편의점입니다. 오늘은 NFT 코인들 몇 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샌드박스, 마나, 엔진같이 이미 자금이 들어온 코인보다 3호 코인처럼 비상장으로 노리는 코인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봐야 하는 건 비트코인 장과 또 NFT 장이 끝난 건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초반에는 시황을 짧게 브리핑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으로서는 어디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또는 반등이 나오는 위치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조정이 증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이번 조정은 오미크론의 충격으로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쉽게 예측하지 마시고, 이런 오미크론의 전파력, 치사율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차트를 해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지와 차트 관점과 전혀 다른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오미크론 이슈가 어떻게 장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 영상 2개를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장세 또는 그 내용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차트적으로는 해석을 하시기보다 그 내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NFT에 대해 떠들려고 하니까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FT에 대한 장이 종료가 되려면 이런 샌드박스나 마나와 같은 대장격 코인들이 저점을 확실하게 낮춰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매물대를 만들려고 하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순환장은 센박이 내려주면서 이더리움은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히 자정 부근에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샌드박스는 이때부터 내려주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저는 제 관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움직임은 저는 휩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NFT장은 아직 저가를 내린 게 아니니까 아직 건재하고, 이게 연장이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샌드박스 차트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내리고 매수세를 줄여주는 순간 NFT 장세는 끝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연장이 결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비트 차트와 NFT 장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NFT 잡코인에 대해서 떠들 겁니다. 다소 너무 빠르게 넘어갔다면 죄송합니다.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 것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가 되었거나 제가 이미 들고 있는 코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앞으로 이런 코인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즉 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선택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배우셔야 되고요. 신규 코인이 아니라 그냥 방송을 여러분들은 너무 재미없다고 꺼버릴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매주 한 개씩 신규 잡코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듣는 거는 몇 원일 때 매수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노펫을 말씀드릴게요. 차트가 4만 원이 되는데 내가 만 원대에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기보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해보시는 걸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실 코인은 디파이랜드 코인입니다. 이 디파이랜드는 솔라나 계열의 몇 안 되는 NFT 코인에 해당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솔라나 쪽에서 NFT 또는 이런 메타버스 코인이 나올 때마다 정말 조금만이라도 좋아 보이면 바로 진입을 하는 편에 속하고요. 아직까지는 초기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편에 속합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게임에 대한 메리트가 없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굳이 홀딩한 이유가 없다는 말에 해당하는 차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음 여기 앞으로 진행될 차트가 떡상 차트일지 아니면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갈지 누구도 모르니까 저는 조용히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시선에서 바라봤던 게 저는 제노패드입니다. 이 제노패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런치패드에 당첨이 안 돼서 제가 나오자마자 그냥 시장가로 긁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몇몇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제노패드는 솔라나 메타버스에서 정말 핫한 코인에 해당하고, BSC 메타마스크라고 나오는데 솔라나 계열의 코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솔라나 메타버스에서 핫한 코인이고, 어찌 보면은 메타버스보다는 약간 좀 NFT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차트를 보면은 초기 상장 이후에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거의 잠잠하다가 큰 상승은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뭐 약간 2배 기회, 저가에서 한 2배 정도 기회를 줬었죠. 이 기회를 준 거를 기회 준 거를 빼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뭐 3배, 4배 이상의 차트를 만들어 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매도를 하기보다 그냥 들고 있는 편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디파이랜드와 비슷하죠. 차트적으로 이 관점과 이 관점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는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했고요. 뭐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을 때 뭐 제노알, R이라고 하는 상품의 가격이 뭐 장난 없이 올라간다, 정말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정보를 얻었었고, 아마 이때쯤 제가 이 당시로는 진입 이후에 한 50%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매도하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2배 이상의 수익이 나온 걸로, 그러니까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의 관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파이랜드 관점과 다를 게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디파이랜드도 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들고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랜드, 제노패드, 다음으로는 케이브 코인이 되겠습니다. 크립토 케이브맨 클럽이라는 코인이고요. 솔라나 계열에서 주목받고 있는 P2E 계열의 코인에 해당하며, 카다로 통신에 따르면 제2의 엑시가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너무 선 넘은 것 같고, 하지만 플레이 투원이라는 점에서는 좋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케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할 자료도 많이 없고 실제 투자자 분들도 적어서 좀 조심히 다뤄야 하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구를 하고 매수를 했다기보다 솔라나 계열이라서 담은 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케이브 충분히 조사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솔라나 코인으로는 뭐 디파이랜드, 제노펫, 케이브까지 설명드렸고, 이 외에는 오로리 코인까지 있고, 오로리는 이전에 브리핑을 했으니까 제가 따로 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솔라나 계열의 코인이 아닌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의 메타버스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겠지만 메타마스크, 약간의 지갑 형태로 교환하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메타마스크에서 매수한 밈코인이 전부 나락을 갔었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저도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영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더질라라는 코인이었는데 차트도 삭제가 됐네요. 그냥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코인들 막 여러 개 들고 있었는데 이거는 살아남았네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차트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런 코인들 그냥 잡다하게 다 들고 있었는데 이 본버맨으로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를 매수했다기보다 그냥 물려있는 금액 그냥 화나서 본버맨으로 전부 교환을 했고요. 보통 이런 차트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나락을 가는 모습을 그리는 차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플레이 투원 서비스상 게임 안에서 뭐 코인의 니즈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사용자들한테 구매하게 만듦으로써 가격은 연일 상승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플레이 투원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굴러가고 있고요. 요즘 뒤져보면은 뭐 얼마를 넣고 뭐 3, 4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영상들이 많은데, 약간은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꽤나 유명한 그런 게임에 해당하고요. 신규 매수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차트가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장을 눌러봤을 때 거래소가 뭐 딱히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은 기대해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솔라나 계열의 NFT 코인의 경우에는 NFT를 매수하거나 담을 때는 거의 무조건 FTX가 상장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하지만 본보맨을 보여드렸죠. BSC,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거래되는 코인인데, 이런 코인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뭐 FTX는 당연히 없고요. 이미 호재가 적용이 되어 있냐 아니면 안 되어 있냐의 차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러한 NFT 코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상승량이 말도 안 되게 단기간에 17일, 18일부터 26일, 뭐 10일도 안 걸렸는데 26만 원부터 90만 원. 정말 말도 안 되게 3, 4배나 오르는 종목인 만큼 고래가 이걸 정리하면은 순식간에 그냥 50%도 밟을 수도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파악을 해주시고요. 뭐 수익률이 높을 때는 여러분들이 부분 매도라도 해두셔서 원금을 USDC, 뭐 달러 등으로 바꿔 놓으시고 다만 저같이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 들고 가는 케이스는 정말 희박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코인들 매수하지 마세요. 뭐 안전하게 투자하세요.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종목들이 등장하면은 디파이랜드처럼 제가 조금씩이라도 진행을 해보라고 권유를 드릴 거고 평균적으로 매주 1회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영상에 소개된다면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뭐 초기라면은 디파이랜드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고 조금 진행 후라면 제노펫처럼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샌드박스 많아 저점 내리면은 이 NFT장이 망한다라 뭐 또는 좀 NFT장이 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NFT 메타버스 계열의 코인들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끝났더라면 이 크립토마트 같은 크립토 마인 같은 차트가 예를 들어서 디파이랜드, 제노패드 여기가 뭐였지? 네, 케이브 같은 코인에서 차트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부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죠. 뭐 지금 보여드리는 아틀라스도 그렇고 레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크립토 마인 하나 또는 샌드박스가 조금 약간 약세인 거 이거 두 개만으로 아직까지 뭐 끝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재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테마장이 끝난다면 아마 이런 코인들도 전체적인 조정이 있을 거고 그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립토 마인이 그냥 이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테마장 끝나면 모든 코인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만큼은 현금화를 진행하시고 추후에 장세를 보고 대응을 하셔도 저는 늦지 않는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실 때는 이런 티파이랜드 같이 보시면은 25일, 현재 30일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죠. 그래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코인들로부터 여러분들 천천히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불로 방 모집은 종료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포토 상담만 진행해 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요즘 너무 바빠서 편집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줄 평 빠질 수 없겠죠?